업종이든 어느 기업이든 계속 다이렉트로 주가가 90도로 수직 상승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다른 2차전지 밸류체인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단기간에 굉장히 좀 역대 아마 손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가파르게 올랐다는 게 좀 크게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표를 가져왔는데 역시나 아무리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코스피 지수 대비 코스닥 지수 대비 압도적으로 실적 추정이 가능한 2차전지 업체에 제가 한 48개사 평균을 갖고 왔는데 평균 수익률은 여전히 1월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1월 달부터 지금 이거 찍고 있는 9월 10일 11시 거까지 집계한 걸로 봐도 48개사 평균 수익률이 58%에 달할 정도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압도적으로 초과를 했고요. 그 다음 2차전지를 밸류체인별로 쪼개보면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 원자재 단의 이제 광물의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코스모화학 이런 업종들의 평균 수익률이 232%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최고점 대비 37% 정도 빠져서 하락한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한 번도 2차전지 밸류체인 업종들이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를 하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도주의 자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다만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당연히 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양극재가 있을 거고 핵심 4가지가 있는데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 있는데요. 양극재 같은 경우도 양극재 5대 천왕이라고 하죠.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G화학, LNF, 코스모신소재 모두 5개 회사의 1월달 대비 연평균 수익률은 94%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1년에 5개 회사가 모두 평균값이 100%에 가깝게 수익률이 낮다는 거는 당연히 정상화되는 국면에 있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이쪽도 연평균 수익률은 19%로 기록했습니다. 물론 코스닥 35% 수익률보다는 낮은 측면이지만 전체 평균값이 19%이기 때문에 이 중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84%의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27%를 나타내면서 코스닥 지수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밸류체인별로 디테일하게 쪼개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회사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공매도에 집중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집중 타격을 받음에 따라 수급상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불안 요소가 많이 누적적으로 쌓인 부분이 있었고 굉장히 똘똘 뭉쳐졌던 2차전지 투심이 아무래도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에 따른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2025년까지는 절대 팔지 않고 끌고 갈 거야 했던 물량 중에 일부 발빠르게 또 수익 실현하신 개인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신 거고 그분들을 탓할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여전히 기관 투자자 쪽에서 2차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이슈를 양산을 해내고 2차전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수급 측면에 좀 반쪽짜리 수급이 있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은 대표적으로 이제 JP모건, 모건스탠리,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공매도를 쳤습니다. 계속 공매도를 치면서 상당히 한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에 의해서 공매도 세력이 상당히 큰 폭의 손실을 입은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시 제2차전의 양상으로 갈 정도로 다시금 공매도를 좀 강하게 치는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은 여전히 시종일관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라서 앞으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만으로 2차전지를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2차전지는 질문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슈에 있었고 펀더멘탈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수급이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면 2차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27년도 거, 많게는 30년도 거 이익을 땡겨온 거 아니냐. 근데 원래 주가의 속성은 내년도, 내후년도 미래 가치에 대한 이익을 땡기는 게 원래 주가의 속성입니다. 그럼 2차전지 업종이 그럼 내년에 사람들의 내년과 내후년 26년, 27년도까지 실적이 사람들의 기대값을 못 쫓아올 거냐? 그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람들의 기대값을 충분히 쫓아오고 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여전히 상대적인 매력도 측면에서 가장 시장을 계속 지수 대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지수 대비 계속 초과 상승 나는 측면을 봤을 때 2차전지는 여전히 구조적인 성장주로서의 지위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단기적으로 오른 부분에 따른 계속적인 가격 부담에 따라 여러 가지 수급상의 충돌은 계속 있을 걸로 보여요.
제가 제일 중요한 원칙이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입니다. 이건 신차 기준인데요. 전기차의 약 시장 침투율은 지금 현재 가장 따끈한 7월 말 데이터로 보면 미국이 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신차 기준이니까 이거를 기존의 휘발유차나 내연기관차를 다 올 체인지를 하면 당연히 9%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3% 정도 때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유럽은 지금 2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아마 신차를 다 바꾸면,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전부 올 체인지하면 유럽도 아마 13% 정도까지, 아마 12%, 13%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북미가 아직도, 북미 같은 경우는 10%니까 전체 완성차의 절반만 돼도 5배 넘는 성장의 여력이 남아있는 거고요. 유럽은 20%니까 약 2.5배 성장이 남아있는 거고요. 중국은 7월 말 기준으로 32%가 됐습니다. 중국은 이제 목에 차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전체를 평균 내면 여전히 전체 평균은 약 20%가 채 안 됩니다. 16%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16%니까 앞으로 신차 기준으로 성장 여력이 상당히 남아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2차전지 회사들이 열심히 지금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연평균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배터리 셀 쪽이 약 30%, 그 다음에 이 소재단의 양극재나 뭐 음극재, 그 다음에 동박, 분리막, 뭐 전액 이런 회사들의 생산 설비 투자 증가율은 5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설비 투자 증가율인 거죠. 그게 줄어들지 않고 최소한 25년까지는 그 설비 투자 증가율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막 주가가 빠지니까 많은 분들이 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대체할 만한 산업을 아직 발견을 못했거든요. AI하고 로봇이 있어요. 지금 AI 로봇이 제일 핫한데, 그럼 AI 로봇이 2차전지만큼 전방 산업이 크다고 얘기하기는 아직 확정된 실체가 조금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AI나 로봇도 이제 앞으로 매출이 엄청 커질 건데, 커지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관심은 가져야 되는데, 2차전지만큼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로봇에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대장인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 4조에 영업이익은 적자예요. 올해 흑자 전환하면 아마 매출이 200억이 채 안 되고 영업이익은 50억도 안 될 겁니다 지금. 그러면 50억에 4조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조 정도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예요. 50억에 200배인 거죠. 200배면 그러면 시가총액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조인데 200배 되면 800조가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산술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에코프로가 지금 주가가 박살나가지고 지금 레인보우 4조짜리가, 시가총액 4조짜리가 영업이익이 50억 나는 회사인데, 계속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에코프로는 지금 25조 정도 되거든요. 물론 단기간에 700% 넘게 올랐어요. 오늘도 5% 박살나고 있지만 24조예요. 24조 7천억이에요. 그럼 연간 영업이 1조 버는 회사가 24조 시총이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연간 50억 버는 회사가 5조랑 어느 게 더 비싼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비싼 거죠. 자, AI 대표적인 루닛. 저도 루닛 엄청 좋아해요. 루닛 앞으로 폭풍 성장할 거라고 의심하지 않는데, 루닛은 내후년까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내후년 2조 8천억인데 2조 8천억에 올해 기준으로 286억 적자예요. 매출 300억이에요. 근데 매출 300억에 그럼 영업이익 적자 앞으로 흑자 전환 될 거라고 빼고 매출로 비교해 볼게요. 매출 300억에 2조 8천억이고요. 에코프로는 24조에 매출 11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2차전지 물리신 분들이 AI나 로봇이나 반도체 또 대장인 게 한미반도체거든요. 제일 지금 주가가 핫한 게 한미반도체도 지금 5조가 넘었어요. 5조인데 벌어들인 이익은 432억에 1,8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대체할 만한 산업이 일단 없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밸류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압도적으로 리튬입니다. 리튬이 원자재, 광물로는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리튬을 생산하는 거는 최근에 리튬 가격 빠져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많은 좀 과도한 굉장히 노이즈를 많이 만들고 있지만, 리튬도 역시나 원자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고요. 그럼 앞으로 리튬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거냐? 그거는 명확하게 향후 중국에서 엄청나게 탄산 리튬을 저가로
양산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향후 1, 2년은 다소간 공급 과잉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리튬 관련돼서 전망한 부분에 따르면 향후 1, 2년은 다소 공급 과잉이 일부 생길 수도 있다. 일부. 하지만 최소 2026년, 28년, 장기 2030년 기준으로 하면 리튬이 철저하게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빠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리튬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리튬을 채굴해서 재련해서 가공해서 정제해서 수출하기까지 이 리튬의 그 소위 말한 생산업체, 기술적인 난이도를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최소 7년에서 15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리튬 업체들이 더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리튬의 삼각지대라고 하는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 중에 아르헨티나만 굉장히 고물가 상황에 경제가 완전 망가졌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만 글로벌 리튬 생산 업체한테 아주 개방적으로 지금 오픈한 상황이고, 나머지 칠레나 볼리비아는 상당히 배타적으로 이미 진출한 칠레 SQM 엘바말조차도, 칠레 SQM 미국의 엘바말조차도 볼리비아나 칠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제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리튬 생산 업체가 늘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늘어난다 해도 시간의 격차가 아까 말씀드린 최소 7년에서 10년 이상 벌어져 있기 때문에 리튬의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긴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너무나 다행히도 포스코 홀딩스가 아주 발빠르게 아르헨티나 염호를 여러 가지 자원 해결에 대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본격적으로 24년도에 매출을 발생할 거고, 2030년 기준으로 하면 작년 대비해서 2030년에 우리 수산화 리튬을 기존의 30만 톤에서 42만 톤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럼 42만 톤이라는 숫자는 매출로 치면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봐서 리튬 가격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32,000불 정도 잡아서 13조 매출하겠다고 했고요. 근데 리튬 자체가 그렇게 32,000불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기에는 다른 여러 글로벌 리튬 가격 전망한 데서 봤을 때는 최소한 5만 불 정도 수준은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만 불만 잡아도 산술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앞으로 42만 톤을 정상적으로 리튬을 상업 생산을 하면 수산화 리튬에서만 나오는 매출이 21조가 됩니다. 그럼 21조인데 에비타 마진이 거의 60에서 70%가 나타나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수산화 리튬 매출 자체는 21조지만 거기서 벌어들인 이익은 10조, 11조가 넘는 거죠. 과거에 에코프로가 밸류에이션도 엄청 쌌지만 2차전지 매출이 본격적으로 21년부터 향후 2년 동안 2배, 4배, 5배 이렇게 성장할 때 에코프로랑 그룹이 2차전지의 밸류체인으로 완전히 평가받으면서 2차전지 실적이 찍힐 때 에코프로 주가가 10배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포스코홀딩스에도 적용해보면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2030년 기준으로 만약에 21조의 매출이 더해지면 영업이익은 10조가 더해지는 거죠. 영업이익 포스코홀딩스가 83조, 4조 매출에서 5조 나는 거로 20조 매출로 10조 영업이익이 더해지면 최소한 그 이익에 대한 배수가 더해지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지금의 2배, 3배가 더해져야지 그게 정상적인 적정 밸류에이션인 거죠. 저는 내년은 감히 얘기하자면 가장 2차전지 업종 중에 포스코의 해가 되지 않을까.